죽고 싶어 환장했냐, 삶이 한스러울 것 같은,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은,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해가면서 제가 그 꿈에 그리던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도사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안녕하세요, 다사람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몹시 잘 지냈습니다. 지난 제 영상,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끝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신 분들 중에 제게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폭탄 발언을 한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제게 인도행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도 써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 수 있을까, 네, 잠깐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항암 치료 4번 만에 암 크기가 반 이상 주는 아주 고무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저 인도 가겠습니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해버렸으니, 뭐 가족과 지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죽고 싶어 환장했냐 라는 말씀까지도, 그 염려와 걱정, 저에 대한 그 안타까움 표현해 주실 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인도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예후가 좋지 못한 암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도 죽을 수 있으니, 그런 느낌이 이제 기본 베이스에 깔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인도를 가는 건데, 만약에 이 인도를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말 삶이 한스러울 것 같은,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그리고 항암 치료를 3주에 한 번씩 이제 받는데, 인도를 한 달 일정으로 갈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건 이 3주에서 늘어져 봐야 뭐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늘어지는 건데, 딱히 그 기간이 내게 아주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느끼지를 못해서 별 무리가 없겠다라고 나름의 판단이 있었던 터라, 이건 의사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은 아니고 혼자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기본에 또 깔리니까 제 인도 가겠다라는 느낌은 더욱더 확고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뜯어 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똥꼬집을 피웠죠. 가겠다. 나 말리지 마라. 내가 만약에 그런 후회가 남는 삶을 산다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해가면서 결국엔 아무도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를 갈 준비를 하게 됐죠. 당연히 한 달 일정으로 가니까 뭐 준비할 게 많아요. 뭐 옷부터 음식부터 해서. 근데 그 과정이 뭐라고 할까요? 철딱서니가 없었겠죠. 근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뭔가 이 답답하고 꽉 막히고 이런 힘든 처지에서, 이런 힘든 환경에서 여기를 벗어날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상 인도 간다고 해서 뭐 제가 암에 걸린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일단 여기만 벗어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착각을 그때는 하고 살았습니다. 인도 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를 갈 이제 노선을 알아보는데, 직항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기는 한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태국을 경유해서 인도로 들어가는 그 노선을 선택을 해서 태국에서 뭐 2~3시간 마음껏 즐기다가 인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넘어가면 제가 그 단체의 어떤 그 활동을 알아보고자 인도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단체의 템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거대한 그런 사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을 사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날 그 인도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제가 느꼈던 인도,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악한 게 문제겠습니까? 다음 날이면 그 제가 그 꿈에 그리던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불편함은 아랑곳 없고요. 오히려 그 불편함을 즐기는 상황, 빨리 다음 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느낌으로 잠이 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그 숙소에 묵고 있던 일행들하고 템플을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그 템플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 전 세계 각국에서 한 1000명 이상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일정을 같이 살려고. 그것 또한 이제 제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외국인을 뭐 한두를 만나봤지 그렇게 때로 만나본 거는 그리고 각국의 외국인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본 건 처음이어서 너무 낯설지만 설레고, 이 한 달 동안에 내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영어도 잘 안 되지만 애써 외국인들하고 인사도 막 나눠보고, 알 수 없는 그런 용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살 그 숙소를 배정받고 짐을 다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서 진행하는 일정을 살게 됐어요. 제가 갔을 때 인도가 7월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도는 우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뜨거웠다가 갑자기 비가 막 내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가 쨍쨍 나고, 이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을 하는 날씨였는데, 얼마나 그 건조한지 빨래를 널면 한 30분이면 축축 젖은 게 바싹 마를 정도로, 어쨌든 처음 겪어보는 그런 날씨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꾸며져 있는 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난생 처음 보는 식물들, 꽃들도 굉장히 좀 제게는 신선하게 와닿았었고, 무엇보다도 거기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도 사실 그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거기 잘 꾸며진 그 인도의 그런 정치를 느끼면서 저에 대해서 느껴보는 시간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 있는 동안 거의 매일 뭐 5시, 6시에 일어나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고, 제가 살아온 그 전반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에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많았고, 그 과정에서 알아지는 것도 많았고, 그 시간이 그때 당시 너무 행복했죠. 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여유를 갖지 못했을까? 굳이 이 머나먼 곳까지 와서 내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느낌도 있었고, 거기 일정이 굉장히 좀 빡빡했는데, 아침 7시부터 해서 뭐 어떤 날은 뭐 새벽 4시 내지는 뭐 일찍 재웠다가 꼭두 새벽에 깨워서 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도 어디 외곽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뭐 들어오고 뭐 아주 별의별 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살면서 그때 당시에는 크게 잘 못 느꼈는데, 이후 제가 이 회복 메커니즘, 즉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나면서 그때 과정을 이렇게 느껴보면 상당 부분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뭔가 나의 차원을 높이고 나의 이런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지금 내게 벌어져 있는 이 많은 소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된다고 하니 온 열정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인도를 갔다라는 것 자체가 뭐 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컸겠죠. 그래서 나름 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참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제게 일어나기도 하고, 주변에서 놀라울 정도로 제게 많은 것들이 드러나니까 소위 이제 그 단체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한테는 참 신의 은총이 엄청 흐른다고.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도 너는 참 많이 경험을 하는데 놀랍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때 당시 제가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암이 사라지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막 기대감에 나름 흥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제가 도사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하루하루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제가 어떤 심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알 수 없는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제 그런 느낌들 속에서 제 느낌은 마치 이렇게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은 막 이렇게 막 뻐기기도 하고,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막 제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내려다 보기도 하고 뭐가 된 것 같이 막 우쭐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기대했던 상황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암덩어리가 자궁 경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으면 당연히 뭐 질 분비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피가 섞여 나오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꽤나 많은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이 반 이상 줄어들어가는 과정에서 질 분비물이나 그런 현상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뭔가 호전되어 가는 상황을 맞이하다가 인도 가서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땐가 다시 분비물 양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항암 치료하기 이전보다. 이게 또 양상이 그때하고 다르게 거의 물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분비물들이 나와서 그냥 일반적인 패드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사뭇 이게 뭘까? 라고 두려움이 밀려오면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간 곳이 인도고 거기에서 뭐 어떤 제 이런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뭐 혹시 이런 게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들에 쌓여서 뭐 있는 그대로 느낄 수는 없었던 상태였고요. 어쨌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몸의 그런 이상 변화들은 점점 더 크게 만들어졌고요. 거기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득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느껴지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뭐 어떤 지금 헛되기를 추구하면서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올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게 됐고, 자꾸 거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 의문들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한순간이다, 뭐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다, 뭐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제 스스로가 한순간에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싶은 느낌이 컸고, 그러려면 정말 올인을 하고 어떤 그런 여지를 갖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 몸 상태가 별도로 노니까 그게 쉽사리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날들이 펼쳐졌겠죠. 제가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온갖 그런 복잡한 느낌 속에서 인도 일정을 마치게 됐죠. 인도 일정을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뭐 그쪽 단체의 어떤 그 레벨을 주지 않겠어요? 그 레벨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레벨이 이렇게 높으면 그 높은 레벨만큼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몸은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들이 드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바라던 상황은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에는 내가 너무 뭐 큰 걸 저지르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게 쉽사리 인정도 잘 되지 않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으로 인도에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뭐 인도에 있다 보면 뭐 별의별 에피소드가 사실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인도에서 뭐 나날이 뭐 어떤 그런 경관들, 뭐 거기 아주 낯선 이국적인 그런 느낌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뭐 구경도 하고 외국인들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바디랭귀지를 막 써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유독 이상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합장을 하고 되게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당연히 인도는 뭐 나마스테 이런 게 거의 인사니까 그냥 당연하게 느끼고, 저도 뭐 별 느낌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일행 무리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외국인들이 저 일행들한테는 목례를 가볍게 하고 눈인사를 하는데 저한테만 유독 이렇게 해서 나마스테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러지? 그런 느낌들, 뭐 영어가 짧아서 물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강의실을 들어가려고 아주 신나게 걸어가다가 문득 이렇게 옆을 봤는데 큰 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너무 알 수 있겠더라고요. 당연히 항암 치료를 받고 인도에 갔으니까 그 머리가 빡빡 머리였겠죠. 그래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가발을 쓰고 다니기가 그래서 머리를 아예 오픈을 하고 가볍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두건 하나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인도를 간다 하니까 그 저희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사무쳐서 아버지 유품을 들고 갔어요. 아버지 유품 중에 하나가 염주였는데,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한 두어 번 감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긴 길이의 염주였는데, 그거를 이제 목에 이렇게 두 번 두르고 또 인도에 갔으니까 나 이런 일상복이 아니라 그 이제 아래 위로 하얀 옷을 입고 그 항아리 바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그 창에 비친 제 모습이 누가 봐도 스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토록 사람들이 저만 보면 그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구나. 그래서 뭐 그 인사가 싫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눈에 별로 제가 띄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염주를 풀고, 뭐 가발은 쓰기에는 좀 그렇고, 두건 쓰고, 립스틱 바르고 다녔더니, 그다음부터는 이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인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 달이 좀 넘는 상황이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이후 항암 치료 받을 때까지 이제 3주 만에 병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인도를 간다고 사실 병원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말릴 게 뻔하고. 그래서 몰래 갔다 오려고 했는데 3주가 지나도 이 환자가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병원에서 저한테 무수히 연락을 취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있던 상황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병원에다가 연락을 취했고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죠. 어떡하려고 이러시냐고, 정말 큰일 날 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선뜻 빨리 병원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이제 몸이 되게 안 좋았고, 누가 봐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몹시 몰려와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장 거의 한 5주에서 6주가 된 거죠. 항암 치료를 2번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쨌든 병원을 가긴 가야 되니까 다시 접수를 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뭐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겠죠. 안 그래도 이 예후가 안 좋은 암인데 병원에 표준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수술 후 항암도 아니고 항암 후 수술을 선택하고 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말을 안 듣고 독단적으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신 검사를 진행을 했고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 항암 치료를 하기 이전 상황보다 훨씬 악화가 돼 있었어요. 자궁 경부를 뚫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항암 치료를 다시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노발대발 하시나 라고 제가 되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을 넘어서 이 암세포가 다시 자라게 되면 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항암제가 듣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자궁 경부를 뚫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수술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사선 치료가 유일한데, 방사선 치료는 통원 치료고, 지금 뭐 당신이 서울에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고가 없다면 통원 치료가 사뭇 힘들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드는 느낌이, 이분이 나를 더 이상 치료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환자가 환자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그리고 지멋대로 하니 의사 입장에서는 참 그렇겠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의사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대구 내려가서 방사선 치료 알아보고 대구 가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알겠다라고, 이후 진행 상황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다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아찔하죠. 뭐 그렇게다가 병원에서는 뭐 의사의 의지도 꺾인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제가 누구 탓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상황 탓을 할 수 있겠어요? 남 탓을 할 수 있겠어요? 오로지 제 결정으로, 그다음에 남들이 다 만류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제가 그걸 다 꺾고 진행을 한 상황이니까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오롯이 그 움직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나는 그래도 잘해보려고, 그래도 내 느낌에 미진함 없이 살아보려고 선택한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담함, 허무함,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주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 건가? 이대로 죽는다면, 뭐, 물론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서울에 있는 제 주치의가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 그냥 그 느낌 자체가 이미 한풀 꺾인 거잖아요.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산다고 한 그 행위가 정말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래도 나는 후회 없이 할 만큼 해보고 죽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였어요. 그래서 한층 더, 원래도 삶의 방황을 많이 했는데 더한 방황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대구에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사실을 만나기 전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을 만난 이후 제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 삶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